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 있을까? 또 오를 만큼 다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왜 서울만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느냐? 그거는 어떤 규제에 있어서 어떤 양극화 현상이 이제 초래된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과연 주택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 규제를 꺼내는 순간 오히려 이런 현상은 더 지속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죠. 따라서 한 5년 올랐으면은 시장에 의해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에 의해서 서로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를 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은 이런 상승세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지켜본다면은 오히려 시장의 어떤 자정 기능에 의해서 오히려 안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어떤 추가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상 당분간 이런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금리 상승 속도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종합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시장의 자정 기능에 의해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시기가 곧 올 수도 있는데 규제가 더 강해진다면은 그런 오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 시청자께서 좀 알고 계시고 그 점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갭 메우기, 이런 갭 메우기 시장의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갭 메우기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지난번 제가 상담 드렸을 때 왜 그렇게 하라고 권해드렸는지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갭 메우기 시장이라는 게 뭐며 그런 게 어떤 유형별로 시장이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을 선도하는 상품이 있고 그걸 선도 상품을 쫓아가는 추종 상품 이런 두 상품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하는 상품이나 지역과 어떤 추종 상품이나 추종 지역 간의 어떤 가격 격차가 커졌다가 그 후에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 그럴 때 주택시장을 갖다가 갭 메우기 시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일명 우리가 키 맞추는 시장, 키 맞추기 현상 이렇게 이제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갭 메우기 시장의 유형을 갖다가 우리 잘 알아두시면요. 제가 오늘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유형을 잘 알아두시면은 내가 투자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갭 메우기 시장이라는 현상을 잘 이해하시면은 투자 타이밍 설정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지역별 갭 메우기 시장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러면 우리가 강남권 대 비강남권. 강남권이 선도 지역이 되겠죠. 비강남권은 이제 추종 지역이 되겠죠. 또한 서울 대 수도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또 같은 지역이라면은 역세권 대 비역세권. 전자가 선도 상품이 되겠고요. 후자가 추종 상품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비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이 최근에 좀 높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동안에 강남권이 선도하던 거와 어떤 격차가 커진 후에 지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우리가 2, 3년 전 상황을 좀 지켜볼까요? 지방 아파트 가격이 참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격차가 많이 좀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오히려 지금 지방 아파트가 하락세로 가면서 오히려 격차가 이런 커지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아파트 노후도별, 즉 아파트 나이별로 가격 차가 이제 심해졌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 노후도별
갭매우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새 아파트가 선도 상품이죠. 그 다음에 새 아파트 대 중고 아파트. 그 다음에 중고 아파트 대 노후 아파트. 예를 들어 중고 아파트는 이제 우리가 통상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는 한 2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칭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와 중고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최근에는 중고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높았습니다. 거의 0.49%. 그렇지만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0.3 내지 0.27% 이게 낮았죠. 자, 그만큼 그동안에는 새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을 끌고 가다가 격차가 커진 후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고 아파트 가격들의 요즘에 상승률이 현저하게 이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중고 아파트 가격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 중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뉴타운 재개발 지역 인근에 어떤 인프라 시설이 개선이 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재건축 사업의 대안인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위주로 리모델링 단지는 주로 이제 중고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격차를 지금은 줄여가는 시기에 있고요. 그와 반대로 중고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는 오히려 격차가 지금 커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고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은 반면에 노후 아파트는 거의 보합세이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된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면서 그게 가격에 반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즉 여기서 그럼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요.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 투자 타이밍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면적별, 아파트 평형대별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갭매우기 현상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면적별 아파트 갭매우기 현상을 가지고 시청자분하고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먼저 중소형 아파트 대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자, 그동안에 중소형 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중대형 아파트가 추종 상품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또 중대형 아파트가 선도 상품일 때가 있었죠. 자, 이런 현상들은 강남에서 먼저 가격을 중대 아파트가 선도한 후에 현재 강북권으로 이게 확대되는 추세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강북권에 있는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는 투자해도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런 현상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한몫을 했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이 상당히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에 대한 희소성 이런 요인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 아파트 면적별 그 상승률을 본다면요. 60제곱미터 이하가 3.99, 그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가 4.07%, 85제곱미터 초과가 4.47%로 가장 상승률이 컸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이런 갭매우기 시장의 현상으로서 하나를 이해를 하시고 중대형 아파트를 지금 정도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택 상품별 갭매우기 시장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지역에 있어도 가격 차이가 좀 심했었죠.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와 소규모 한두 동짜리 아파트 가격 차이가 심했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격차가 좀 줄여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만 해도 서울에서 2억 가지고 한강변에서 갭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한강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두 동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억 가지고도 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즉 초기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추종 상품에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그 격차가 좀 줄여나가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세대 주택, 즉 빌라죠. 다세대 주택의 가격과 아파트 전세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과의 어떤 갭이 커지다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시기. 이런 갭매우기 시장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을 꼭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아파트 전세 가격과 빌라 매매 가격 이 두 개의 어떤 갭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서 빌라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은 곳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 포인트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갭이 커진 지역에서는 오히려 빌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설정하신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선도 상품이 한 번 더 올라줘야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추종 상품이 가격이 오른다.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즉 새 아파트나 강남권에 있는 새 아파트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 가격이 한 번 더 올라줘야 그 다음에 또 중고 아파트도 올라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점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갭 메우기 시장에 참여를 할 때는 반드시 격차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초반부의 투자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너무 장기 보유하실 생각이 아니라 단기 보유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추종 상품은 어디까지나 추종 상품입니다. 자체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유념하셔서 단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리해서 유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